지금 연결된 부분과 같이 입안의 열감, 구강 건조, 속쓰림은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60세 이상의 여성분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왜냐하면 생리적으로도 나이가 들수록 침샘의 분비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한국이라는 특성상 그 세대의 여성분들은 화병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이런 경우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위와 식도 계통에 염증이 있는지, 아니면 누적된 과로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기능이 저하된 것은 아닌지 상황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위와 식도 계통의 염증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염이라는 한자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불화자 두 개가 위아래로 붙어 있습니다. 불난 곳 중에서도 불난 곳, 열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열이 많으면 주변의 진액을 말려버리게 되죠. 이것을 현대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브라디키닌과 히스타민과 같은 물질들이 분비가 되어 인체 외부의 적과 싸우면 우리 몸은 열감을 느끼고 통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입안의 진액을 침이라고 하는데요, 입안의 환경과 관련하여 침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침은 귀 밑에 이하선, 턱 밑에 악하선, 혀 밑에 설하선이 주요 침샘으로 하루 1.5리터 이상의 침이 분비되고 있습니다. 이 침에는 면역 성분이 풍부하고 또 입안을 촉촉하게 하기 때문에 구취를 예방해주고 입안의 열감, 구강 건조를 또한 예방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런 염증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입안의 진액을 말라버리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그 음식은 식도를 거쳐 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위에 도착한 음식은 이 음식을 부수기 위해서 위에서는 연동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하부식도 괄약근이라는 조임 근육이 있는데요. 이 조임이 충분하지 않고 이완이 되었을 때 위 안에 있는 내용물과 위산이 위로 역류하게 됩니다. 위산은 pH 2에서 3 정도의 강산이기 때문에 식도의 쓰림, 열감, 목의 이물감, 기침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입안의 진액이 마르게 되기 때문에 혀의 갈라짐이나 혀의 이상 감각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적된 과로와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증상도 종종 있습니다. 영양분의 불균형, 그리고 누적된 과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변화는 신경학적으로 교감신경의 흥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교감신경의 흥분이 지속이 되다 보면 침샘의 분비량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하필 시험 기간에, 하필 야근할 때, 그리고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던 것이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외부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혀, 피부, 폐의 질환의 발병 확률이 높아집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욱 유해균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외에도 고혈압 치료약이나 이뇨제, 진정제, 항히스타민과 같은 약물들은 직접적으로 입안을 건조시키기 때문에 열감을 조성해서 혀 갈라짐까지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주변의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꼭 진맥과 설진을 받아보셔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신 후에 치료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의원에서는 이진탕, 평이산 지시레백 계지탕과 같은 치료약과 녹용, 공진단, 십전대보탕과 같은 떨어진 면역력을 올려주는 보약과 함께 위와 식도, 구강을 지나는 경락인 조경면 위경, 수양면 대장경, 그리고 족태음 비경을 경락을 지나는 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증상을 말씀해 주신 환자분께서는 구강에서 목, 위장에 이르기까지 이 점막에 골고루 이 불편감과
어떤 과민한 반응, 염증성 증상을 지금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증상일 때에는 충분히 우리가 진액이 잘 공급이 돼서 이 점막이 촉촉하고 윤택한 상태가 잘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한방에서는 음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최성근 원장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음액이 부족하다, 물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간단히 비유를 하자면 가뭄이든 논바닥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바닥이 촉촉하고 이 벽시가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이 생태계가 잘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몸의 순환도 잘 안 되고 기능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염증도 생기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음허라는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원인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제 그 상담 받으신 분의 주요한 원인을 제가 추측컨대 한 3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기울이고요. 두 번째 혈허, 세 번째는 위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울이라는 것은 기가 울체되었다라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뭐 황당한 일이나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가슴을 이렇게 두들기면서 기가 막힌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가 우리 이제 전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심부에 콱 울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몸의 기기가 제대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막 기가 막힌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구울화화라고 해서 그러니까 오래된 울체는 화를 일으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울체가 되다 보면은 이제 뭐 분노 같은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들도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기울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스트레스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울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호흡에 따라서 우리 몸의 반응도 같이 나타나고 심리적인 반응도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호흡을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복식 호흡도 같이 해주시고 우리가 흉식 호흡을 많이 하다 보면은 흉부의 근육을 계속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식 호흡을 같이 해주시고 최대한 릴렉스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흉부 쪽으로의 긴장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은 몸의 릴렉스가 전혀 되지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의원에서 뭐 추나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근골격계 치료를 하면서 바람직한 자세를 잡아드리고 목의 긴장을 풀어드리고 이런 치료를 해드리는 것이 그러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약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는데요. 한약 치료는 이 울체된 기운을 흩어내주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방향성의 약재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향부자, 목향, 진피, 자소엽 이런 등등의 약재들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약재들은 맛도 좋고 먹게 되면은 뭔가 기분이 산뜻해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기분까지도 좋아지고 기울도 잘 풀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혈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허는 말 그대로 혈액이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일생 동안에 이 생리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혈액의 손실이 있게 되고요. 이 폐경을 겪으면서 우리가 윤기를 잃게 되고 혈기를 잃으면서 어떤 노화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여기저기에 조직에 손상도 많이 오고요.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여러 그런 반응들에 의해서 몸에 음액은 계속 필요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데의 혈액을 더 중요한 데의 혈액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궁 난소 쪽, 생식기 쪽의 활용도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기관이 어디겠습니까? 두 개만 찝어본다면 심장과 뇌겠죠. 그래서 뇌 쪽으로 기운이 많이 몰리니까 우리 갱년기 때 보통 호소하시는 증상이 뭐 상열감이라든지 홍조라든지 뭐 머리가 무겁거나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보통 말씀들을 하시고 심장 쪽으로 많이 몰리다 보면 뭐 두근두근 하다든지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보통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어떤 혈액이 부족해지다 보면 그리고 혈액이 제대로 돌지 못하다 보면 이제 몸의 중간중간에 음액의 손실을 겪게 되고 이것이 화를 일으켜서 음허의 상황까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노화라는 것은 그래서 음액을
잃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옛부터 한방 치료에서는 이 음액을 보충해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살펴보게 되면 위열입니다. 말씀하신 증상 중에 이 소화관과 관련한 증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 특히나 현대인들은 생활 습관이 이렇게 불규칙하다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드신다거나 식사 시간이 빨리빨리 먹어야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많거나 이러다 보면은 위장으로 그 부담이 많이 전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위장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거 받아보면은 내시경 해보시면 아, 염증기가 있네요. 이런 말씀들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염증이라는 거는 한방에서는 화의 범주에서 보는데요. 화라는 것, 우리가 염증은 혈액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충혈감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열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호소들을 하시는데 그런 열의 범주에서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이라는 건 불은 위로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에 열이 있으면 증상이 위쪽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슴 쪽으로 답답함이나 식도 쪽으로의 따끔거림이나 뭐 아주 심하게 되면 뭐 구취나 트림도 나오고 얼굴 쪽으로 여드름도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위장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고요. 위장에 대한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침 치료, 그리고 식단 조절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을 해줘야 되고요. 중요한 건 한약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주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이 위열을 꺼뜨려주는 좋은 약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약재가 반하, 황금 이런 류의 약재들을 같이 써주면 위장이 굉장히 진정이 잘 되고 회복을 많이 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한 치료를 받으시면 위장도 회복이 되고 음액도 손실을 막을 수가 있고 그렇게 이제 몸을 잘 관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음허로 진행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앞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잘 해주셔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을 푹 자야지 우리가 음액을 충분히 저장을 하고 충분히 순환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잠을 자는 과정이라는 건 우리가 불필요한 대사를 잠시 누그러뜨리고 화를 잠시 꺼뜨리고 수분을 머금는 이 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푹 자지 못하고 우리가 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밤을 샌다든지 한 다음 날에는 굉장히 막 허열이 뜨고 이렇게 얼굴이 벌겋게 되는 느낌들을 받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허열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몸의 진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라 충분한 수면이 중요하다. 요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상담을 맡게 된 최성근 원장입니다. 네, 네, 일단 저녁 식사는 잘 하셨어요? 네. 네. 몇 년 동안이나 이렇게 좀 증상을 겪으셨다니까 얼마나 좀 고생이 많으셨을지 제가 다 마음이 아파오는데요. 몇 가지 제가 여쭤보면서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머니 그러면은 검사나 치료 좀 받으셨나요? 약은 좀 한 달 정도 먹었는데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약을 한 달 정도 복용하신 거는 한약을 복용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양약을 복용하셨을까요? 한약도 먹고 양약도 먹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럼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으셨던 건가요? 네.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한 달 정도만 치료를 받으신 뭐 원인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 그거는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서. 위염이요? 네. 네. 그럼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물은 좀 있으신가요? 현재는 없어요. 현재는 없으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용을 좀 먹어도 괜찮은가. 한의원에서 이게 또 뭐 심장에 열이 있어도 그렇다고 또 그런 얘기를 하셔서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상담할 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어머니 잠을 좀 잘 주무세요? 네. 잠은 잘 주무시고요. 그 부분은 괜찮네요. 혹시 그 증상이 몇 년 전에 발생했을 때 큰 스트레스나 뭐 충격, 화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런 건 잘 생각이 안 나요. 그거는 잘 생각이 안 나시고. 그러면 현재는 좀 신경 많이 쓰거나 스트레스 부분 조금 있을까요? 그런 건 없는데요. 없으세요? 네. 혹시 그러면은 얼굴 쪽으로 혀 말고도 얼굴 쪽으로도 열이 많이 오른다 이런 느낌 드시나요?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그건 없으시고요. 최근에 피곤한 건 좀 어떠세요? 가끔 피곤하고 가끔 피곤하시고. 네. 그럼 식욕은요? 식욕도 그냥 뭐 보통이에요. 보통이고. 그러면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네. 입안에 좀 열이 나시고, 혀가 좀 화끈화끈하고, 예. 그 다음에 혀는 어떠세요? 좀 갈라져 있는 편인가요? 혀가 가운데가 좀 갈라졌다가 또 괜찮다가 또 갈라졌다가. 갈라졌다. 그리고 혀 주변이 혹시 거울 보고 애 했을 때 약간 울퉁불퉁한 편인 것 같으세요? 그런 때도 가끔 있고 그런 때도 안 그럴 가끔 때도 있고. 네. 지금 어머님께서 말씀해주신 증상 제가 생각할 때는 구강자결 증후군과 좀 유사한데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구강장열 증후군이란 혀, 또 입 안, 입술 또는 뭐 인후부 접합부 쪽에서 좀 열 나고 통증, 감각 이상이 발생되는 질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 보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원인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는 감염 질환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머니께서 아니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이 또 두 번째 원인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는 찾아보긴 조금 어렵고 세 번째 구강 건조증, 입마름도 지금 있으신가요? 네, 입도 가끔 말라요. 입마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혹시 눈이나 다른 그 눈도 마르고 좀 그러세요? 눈은 또 가끔 침침할 때가 있어요. 눈 좀 뻑뻑하고 그럴 때도 있으세요? 네. 아, 네. 혹시 뭐 당뇨나 이런 부분 약물 뭐 복용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시죠? 그리고 또 당뇨나 약물 그리고 심리적인 원인으로서도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 몇 년 전쯤에 혹시 치과 치료, 뭐 보철이나 이런 거 하신 부분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없으시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다치시거나 이런 부분은 없으셨던 거죠? 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원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좀 입이 좀 건조하고 좀 눈도 좀 뻑뻑하고 하시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원인으로서 좀 발생된 것 같고요. 이 원인을 좀 더 한의학적으로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한의학적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어머님의 원인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강자결감의 한의학적 원인. 첫 번째로는 심화인데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거나 극도로 좀 화가 나거나 할 때 심장에서는 좀 열이 많이 발생이 되고 이 열이 그 혀로서 증상이 주로 발생이 되는데요. 근데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잠도 잘 주무시고 특별히 스트레스는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신 부분 때문에 무조건 심화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는 제가 지금 어머님의 목소리를 들어서 어머님이 그렇게 체력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왕성하신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위가 허약할 경우에는 식욕 그리고 소화 및 흡수 부분이 좀 낮아질 수 있고 요게 조금 낮아지게 되면 우리 영양분이 제대로 혀 쪽이나 그 공급되지 않아서 어머님께서 말씀해 주신 증상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허. 음허는 한의학에서 진액이 부족할 때 나타내는 용어인데 지금 어머님께서는 이 음허의 증상과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이 돼요. 음허가 뭐죠? 네, 음허. 우리 몸에 진액이 부족하면 쉽게 생각하면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끓여요. 근데 물이 조금 불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물이 적을 때는 불이 약해도 시간이 지나면 주전자가 타겠죠. 그것처럼 우리 주전자 안에 물을 우리 몸에 진액으로
그 비유해서 본다면 이 진액이 부족해지면 눈도 뻑뻑하고 입도 건조하다 보면 우리 감을 때 노는 어떻게 되죠? 갈라지죠. 그것처럼 혀도 갈라짐 증상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에 있어서 이 음허와 그리고 비위의 좀 허약한 부분, 왜 비위의 허약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약간 속쓰림도 있으시기 때문에 요 두 부분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이 그 말씀해주신 증상 그리고 구강장열 증후군 어떻게 그 치료를 할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한약 치료가 좀 필수적일 것 같은데요. 이 한약 치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머님께서 부족한 원인을 파악해서 지금 혀가 뭐 통증 있고 뜨겁고 빨갛고 한 부분 증상을 완화시키고 두 번째로는 이 원인을 제거하고 세 번째로는 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한약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머님께서 몇 년 되셨다 보니까 한두 달 만에 치료는 사실 어렵습니다. 한 2달 또는 3달 정도는 진행하면서 어머님의 증상 완화되는지 완화 정도에 따라서 그 호전되는 증상, 호전되는 경과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오래되고 몸이 많이 힘들어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복용하실 수 있는 건 바로 공진단이라는 한약이 있습니다. 우리 몸 자체 많이 떨어질 때 복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어머님이 일단 물을 혹시 좀 잘 안 드신다면 수분 섭취도 좀 잘 해주시고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진료 및 진단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